안녕하세요. 퇴사한 동동주입니다. 제가 사실은 환승연애 리액션을 그 당일에 찍었었어요. 근데 너무 이게 흥미가 안 생기는 거예요, 뭔가. 인형이 거냐? 내 입장에서는 뭐 내가 뭘 노력을 하라는 건가 지금? 그래서 뭔가 리액션도 찐텐으로 안 나오고 해서 이건 안 올리는 게 맞다 하고 안 올렸거든요. 저도 거의 하차 위기여서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차하고 나도 왜 흥미가 떨어져 가는지. 그래서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냥 재미로 하는 거니까 재미로 봐주세요. 일단은 환승연애라는 게 사실 좀 부정적인 의미도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시즌 1이 나온다고 했을 때 도파민만을 위해서 나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 점을 시즌 1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많이 전복시켰다고 느꼈거든요. 그냥 환승연애라는 키워드는 이용을 했을 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연애주의라면은 저 인생에서 짝을 찾는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인생의 동반자를 찾는다는 것.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재고 따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별을 했어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환승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환승연애라는 이 포맷 안에서는 요 과정을 보여주는 게 환승연애. 누구는 그냥 제외해라 제발. 아니면 이제 돌아가지 말고 환승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응원하는 커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환승연애라는 프로그램을 끝까지 보게 하는 그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기획 의도였겠죠? 우린 살면서 재회도 하고 환승도 하는데, 그러니까 재회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무브온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되게 공감이 가는, 그래 맞아 나도 그 사람이랑 헤어졌을 때 또는 재회했을 때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을 겪었지 하면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점, 요게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섭외예요. 애초에 어떤 커플을 섭외하는 게 맞을까요? 1번 헤어졌지만 미련이 있는 재회업. 두 번째 헤어지고 미련이 없는 커플. 여러분이 제작진이라면 어떤 커플을 더 섭외를 하고 싶을까요? 저라면 2번일 것 같아요. 2번. 왜냐면 환승연애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재회 쪽에만 마음이 있으면 재회로 시작해서 재회로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2번 위주로 섭외를 하면은 환승이 될 수도 있고 재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갈래가 생기니까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제작진이라면 제가 원하는 그 프로그램의 흐름은 출연자가 있어요. 출연자 A. 그럼 뭐 B라는 X가 있겠죠? 일단 처음에는 재회 생각 없어요. 환승을 할 거예요. 좀 치명적인 이유 때문에 헤어지게 됐고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로 스타트를 합니다. 처음에는 뭐 C도 만났다가 D도 만났다가 데이트도 하고 설레고 X 생각 안 나고 이렇게 되다가 그 자신의 X의 B를 봤는데 다른 사람들이랑도 잘 지는 것 같아 보여. 괜히 질투도 생기고 정말 복합적인 감정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재회의 여지도 생겨. 그래서 재회할 것이냐 환승할 것이냐 A가 엄청 갈등을 합니다. 근데 B도 재회할 것이냐 환승할 것이냐 갈등을 해요. 그런 감정들을 보는 게 재미란 말이죠. 한 이상적으로는 재회 30에 환승 70. 요 정도?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합니다. 환칠 제3. 이제 시즌 4의 출연자들을 볼게요. 출연자들을 이렇게 적고 재회이냐 환승이냐 그 어느 쪽에 좀 더 치우쳐 있는지 제가 써봤어요. 제 그냥 감대로. 일단 현재는 X가 2명이긴 한데 승용은 거의 뭐 없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현지에게 되게 영향력이 없거든요. 이제 보시면 X 커플끼리 한쪽은 재회 한쪽은 환승이어야 재밌는 되게 이상적인 구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런 거를 보면은 재회 환승 이 조합은 좀
되게 이상적이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잘 분포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재회나 환승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저도 왜 현지한테 X 2명을 데리고 오라고 했을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제가 만약에 제작진이라면 현지 백현은 에피소드 부자예요. 에피소드 부자 커플. 제작진이 끌려할 만한 요소들이 좀 있지 않았나. 뭐 다리를 다쳤다던가 엄청 싸웠다던가 되게 에피소드가 많았거든요. 정말 사랑했다. 이거를 되게 많이 말하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에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었다고 막 말도 하고 그리고 좀 비주얼적으로도 뭔가 있지 않았을까? 둘 다 키도 크고 펀치라고 그래서 현지한테 X 2명 데리고 올 수 있냐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승용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하차를 하냐? 3번 하차 원인 어쨌든 여기서는 캐릭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캐릭터의 매력도 그 캐릭터가 얼마나 매력도가 쫙 올라가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일단 주인공 롤로 뽑힌 현지를 보면은 지금 보면 유식이랑도 있고 재형도 걔 다가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기녀인데 인기녀? 되게 올드한 단어 같지? 여기서는 현지라는 캐릭터가 조금 아쉽다. 현지 MBTI가 인프피거든요. 일단 감정 표현에 조금 서툰 타입입니다. 조금 수동적인 면이 있어요. 토킹룸에서도 X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내 마음이 바뀔 것 같아 라는 말만 들어도 알죠? 좀 수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감정 표현이 좀 서툰 타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대화 방식에서 저는 느꼈거든요. 근데 남자 중에서 감정 표현 또 비슷한 느낌 있죠. 유식. 하필 유식이랑 잘 돼가요. 근데 이제 둘의 대화 방식이 미치겠다? 몰라. 그냥 웃음. 쿠션 뒤집어 쓰기. 그런 것만 봐도 조금 감정 표현이 서툽니다.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다 보니까 감정선을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X룸에서 오열을 한다던가 사실은 백현한테 마음이 좀 컸던 것 같다던가 이런 게 되게 뒤에 가서 밝혀지면서 초반에는 사람들이 이해를 그 감정선을 잘 못 따라가는 경향도 보였죠. 그래서 보통은 그 합숙 생활을 하면서는 모르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서 저런 행동을 했고 그런 말을 했고 하는 게 그래서 인터뷰 룸이 있는 거란 말이죠. 인터뷰 룸에서 그 시면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많이 뽑아내야 되는데 제작진도 많이 라포도 많이 쌓고 친해져서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끌어내려고 해도 그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현지는 조금 그게 안 되는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쨌든 X 2명이라는 그거를 넣은 것도 좀 더 감정이 이제 휘몰아치려고 감정의 소용돌이로 만들려고 했지만 사실 승용은 현지의 아웃 오브 안중이죠. 아오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조금 애매해졌어요. 왜 X 2명을 추가를 했는지 애매하긴 해. 현지의 사실 진심은 백현이었고 그게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백현은 사실 이제 환승을 생각을 하고 있고 뇌에 힘주고 그래서 지금 이 서사는 좋지만 이 환승 서사가 조금 부족하다, 약하다. 그게 메인 서사라는 게 좀 아쉽다. 이제 만약에 현지가 좀 더 여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백현을 흔들고자 했으면 조금 스토리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맞돌이 서사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현지는 아무래도 좀 수동적이고 X의 행동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다 보니까 포기 이렇게 돼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왜냐면 흔들고자 하면 흔들릴 것 같거든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심리학 책에서 말도 이렇게 재수없지나? 심리학 책에서 유기불안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버림받을까봐 미리 내가 거절해버리는? 근데 저도 그게 어떤 심리인 줄도 알고 저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가 조금 그런 게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는 거절당할까봐 또 있고 이미 이별도 한 번 겪었던 사이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못했던 건데 내가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냐. 나 너를 배려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이해가 가면서도 그래도 마음 가는 대로 하지 먼저 미련이 안 남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민경이랑 유식은 둘이 장기 연애도 하고 그런 서사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연애를 해서 그런가 성숙도가 많이 낮았을 것이다. 오히려 유식이 재회를 원하고 민경이 환승을 원했으면은 조금 요게 맞돌이 소사가 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쉽다. 지연, 우진을 보면은 여기 재밌거든요. 왜냐면 전 지연이라는 캐릭터가 재밌어요. 제 최애 캐릭터기도 하고 제작진이 되게 고마워해야 될 캐릭터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적극적이지, 감정 표현에 솔직하지, 환승 100으로 나왔다가 재회 여지도 살짝 있었지, 라면 좋아하지, 이 모든 게 되게 흥미롭고 도파민을 자아내는 그런 캐릭터인데 여기서 사실 재회 모드로 바뀐 우진도 조금 이해가 안 갔고 지연의 환승 대상이 원규가 있잖아요. 이 원규라는 캐릭터도 조금 이 삼각 구도의 재미를 떨어뜨리고 있다. 여기서 재밌어지려면 이제 원규가 노빠꾸 환승 모드로 가야지 재미가 업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면 우진은 막 재회로 흔들려고 하지 원규는 이제 환승으로 흔들려고 하면 지연이 이제 감정의 소용돌이로 빠져서 그 부분이 이제 재밌는데 이제 원규는 사실은 재회에 더 가까웠다는 느낌이 들어요. 원규가 노빠꾸 환승이었다면 너무 재밌었을 것 같은데 이게 마치 시즌 1에 보연, 민재, 선호민 요거거든요. 처음에 보연이 아마 재회 마음이 더 컸을 거예요. 민재가 보연한테 엄청 적극적으로 하죠. 보연이 이전 X한테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다정함과 막 외적으로 되게 다르고 하는 그런 매력들을 많이 느낌으로써 호미는 또 나중에 재회를 원해서 막 또 그 보연을 흔들어요. 그 안에서 막 감정의 소용돌이 있다가 결국 환승을 하는 아주 이상적인 코스를 탔거든요. 저는 이 서사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원규가 여기서 재회를 원했으면은 그냥 차라리 아예 노빠꾸 재회를 가든가 환승을 원했으면 노빠꾸 환승을 가든가 했었어야 했는데 여기서 약간 우리도 헷갈릴 정도로 그러니까 제작진도 헷갈리게 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지연이랑 계속 잘 되는 것처럼 문자도 계속 서로 주고받다가 지연한테 가서 우리 데이트 좀 하자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조금 아쉬웠고요. 재형과 윤영 여기서 시즌 1에서 민재 코코 유사 커플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민재 코코는 엄청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고 근데 서로가 그때 미성숙함에서 엄청 성장을 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되게 응원해주는 그런 커플이 됐거든요. 근데 되게 어른 연애를 한 거죠. 어른 연애. 근데 나중에 민지한테 성장한 모습 보고 되게 흔들렸던 것까지 아주 완벽했고 그래서 그 오픈카 그 명장면이 탄생한 거고 근데 재원과 윤영은 그게 아닙니다. 약간 어른 연애가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면서 왜 갑자기 그 절친에게 환승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스토리를 갑자기 꺼내면서 연극을 하시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한쪽은 또 너무 울고 여기도 감정선이 이해가 안 간다. 이제 승용 씨는 매기로 들어오셨는데 현지가 백현만큼 미련이 있는 X여야 됐다. 그리고 아까 그 원규 지현은요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진 거거든요. 결혼. 그래서 자꾸 등장하는 게 웨딩 어쩌고 여사친, 여자는 인서울 4년제 어쩌고, 개원 이런 단어들이 좀 등장을 하다 보니까 여태까지 봤던 환승연애의 결이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로 헤어진 커플은 다시 붙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되게 장기 연애하다가 결혼 얘기하다가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장기 연애하다가 깨져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한 2, 3개월 연애하다가 결혼하는 케이스들이 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결국 이 결혼해서 안 맞았던 포인트에서 꼭 헤어져서 그 가치관에 맞는 사람이랑 사귀어서 결혼하는 게 둘의 정신건강에 좋다. 근데 그 지점이 계속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둘이 계속 싸우는데 그걸 보는 시청자들은 피로도가 쌓인다. 그 지금 보면은요, 그 시청자들이 정착을 할 만한 난 이 커플 밀고 싶다라는 그 커플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물음표 뜨게 만드는 거죠. 근데 22회 하차. 그 22회를 볼 만큼의 이 모든 캐릭터들이 좀 매력도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럴 만한 캐릭터가 사실 없다. 그리고 그 연애 프로나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거기서 되게 인기가 있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저는 구원서사라고 생각하거든요. A랑 B가 있는데 지금 헤어졌고 이 둘은 진짜 서로한테 톡식한 관계예요. 근데 만약에 B가 B의 어떤 그런 다정하지도 않고 근데 재회는 원하고 A가 B를 너무 사랑하고 이러면은 사실 저희가 익숙한 사람한테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나한테 조금 마이너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행동을 하거나 결과적으로 나에게 불행한 삶을 살려고 하거나 하는 거는 그게 나한테 익숙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는 게 두렵고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익숙한 길을 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C라는 사람이 등장해주면 B에게는 없는 다정함이라던가 외적 이상형에 가깝다던가 하는 어떤 C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A한테 계속 잘해주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B를 벗어나고 A가 C를 선택했으면 좋겠다. 근데 A는 자꾸 얘를 선택할 것 같으면 시청자들은 끝까지 봐요. 결말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C가 A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다가 있으면 좋은데 사실 그것도 없다. 아쉽다. 싶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하차를 결정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근데 저는 사실 연애 프로를 원만 보기는 해요. 왜냐면 원이 또 근본이고 그 뒤로는 약간 인플루엔자 그 파티기도 하고 하니까 벌써 이미 거부감이 들어서 안 보는데 이번에는 또 재밌다는 얘기도 많고 해서 화제성도 좋고 봤는데 실제로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리액션도 찍기로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다가 왜 내가 흥미를 느끼지 못할까 해서 그게 좀 궁금했어요. 그 스스로. 그래서 이유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런 원인이 있었던 것 같다. 그냥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랑 공유를 하고 싶었어요. 재밌게 들어주셨다면 너무 다행이고 아무튼 저는 선배들이랑 Q&A 했던 거 열심히 편집해서 크리스마스 때 또 뵙겠습니다. 그러면 안녕.